안녕하세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맞물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커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월가 한복판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자비를 언급하게 만드는 단어가 연일 기사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사모대출 이야기죠. 그동안 수익률도 좋고 위험도 적다며 전 세계 연기금들이나 부호들의 돈을 쓸어 담았던 이 미국의 사모대출 시장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런 위기론이 계속 연일 오르고 내리는 걸까요? 그리고 바다 건너 미국의 일인 줄만 알았던 이 사태가 왜 당장 우리의 국민연금과 금융시장, 나아가 환율까지 위협하는 내관으로 지목되고 있는지 오늘은 미국의 사모펀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글로벌 사모대출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 운용사들에서 시작됐죠. 사모대출 펀드인 블루아웃을 필두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손, 그리고 스톤리지, 블랙록 같은 미국의 거물급 운용사들의 펀드에서 투자자들이 야, 내 돈을 돌려달라며 앞다투어 환매를 요구하는 이른바 펀드런 사태가 폭발하고 만 거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블랙손의 간판 사모대출 펀드인 비크레드의 성적표인데요. 무려 4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2조 원 규모로 굴리는 이 펀드에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던 2022년 9월 이후 무려 3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손실 0.4%를 기록한 거죠. 올해 1분기에만 전체 자산의 7.9%에 달하는 약 5조 7천억 원의 환매 요청이 몰렸는데요. 결국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일부 펀드들은 투자자들의 요구한 금액의 11%만 돌려주겠다, 혹은 환매 비율의 7%로 제한하겠다라는 등 사실상 지급 지연, 즉 환매문을 걸어 잠그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죠. 이러다 보니 불안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돈을 굴려 수익을 내야 할 펀드가 투자자들의 돈도 돌려주지 못하고 그걸 막는다? 이러다 보니 지금 미국에서는 사무대출 위기론이 커져가고 있는 이유죠. 그렇다면 현재 미국 월가의 걱정거리가 된 이 사모펀드, 도대체 이 사모펀드는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여기서 잠시 시계를 2008년으로 돌려봐야 하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정말 그 끔찍했던 악몽의 원인은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집을 담보로 마구잡이로 은행들이 돈을 빌려줬다가 미국 금융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었죠. 이후 국제사회는 은행들에게 엄격한 규제 족쇄를 세우는데요. 국제결제은행 BIS의 바젤3 규제가 대표적이죠. 은행들에게 위험한 기업이나 신용도가 낮은 곳에 대출을 해주려면 그만큼 내 돈, 즉 자기 자본을 더 많이 쌓아주고 대출을 해주라고 압박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은행들은 돈줄을 죄기 시작했고,信用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나 개인들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었죠. 바로 이때 은행의 빈자리를 파고든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 이 사모펀드인데요.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대규모 자금을 모아 은행 대신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기는 이른바 그림자 금융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죠. 2015년 5천억 달러 수준이었던 이 시장은 저금리 시대 풍부한 유동성을 먹고 자라면서 지난해 무려 2조 1천억 달러, 하나로 약 3,142조 원 규모로 무려 4배 이상 폭발적으로 팽창했죠.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만든 은행 규제가 역설적으로는 은행 밖에서 거대한 그림자 금융의 괴물을 키워낸 셈인데요. 그럼 금융위기를 통해 탄생해서 계속 승승장구하던 사모대출이 왜 지금 갑자기 흔들리면서 이런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역설적으로는 바로 AI의 눈부신 성공이 부른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의 몰락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과거 사모대출 운용사들이 가장 좋아했던 담보물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던 구독 기반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들이었어요. 한번 투자가 이뤄지고 나면 큰 투자가 필요치 않고 다달이 안정적인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블랙스톤이 돈을 빌려준 메달리아라는 고객 데이터 분석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죠. 문제는 이 기업들이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판도가 완전히 뒤집혀 버린 거예요. AI가 기존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훨씬 뛰어넘는 효율을 대체해버리자 굳이 이 메달리아 같은 기업에 돈을 주고 쓸 필요가 기업들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 메달리아 같은 기업은 성장이 멈추고 수익이 급감하기 시작한 거죠. 블랙스완은 결국 메달리아에 빌려준 대출금의 장부 가치를 두 달 만에 원금 1달러당 94%에서 78%로 무려 17%나 깎아내려야 했죠. AI 혁명이라는 시대 파도가 사모대출에 튼튼했던 담보물을 모래성처럼 허물어 버리기 시작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 월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사모대출의 5가지 구조적 시한폭탄이 존재하죠. 첫 번째로는 깜깜이 가치평가 문제가 거론되는데요. 주식처럼 매일 시장 가치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다 보니 펀드의 운용사 마음대로 자산 가치를 오르락 내리락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기업이 망해가고 있어도 장부상으로는 계속 100원짜리 정상 자산으로 포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현물 지급, 대출의 함정인데요. 기업이 이자를 낼 돈이 없으면 나중에 원금에 얹어서 갚아라라며 오히려 빚을 늘려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부도가 나야 정상인 기업이 장부상으로는 이자를 잘 내는 정상 대출로 둔갑하는 마법이자 기만 행위가 펼쳐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 팔 수 없는 시장 문제인데요. 문제가 생겨서 당장 현금하고 싶어도 이게 비공개 1대1 계약이라 다른 곳에 팔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유동성이 극도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네 번째로는 위험의 대중화 문제인데요. 기관 투자자들만 하던 이 위험한 게임에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15% 이상 들어오기 시작했죠. 개인은 시장 공포에 훨씬 민감하다 보니 조금만 균열이 발생하도 곧바로 이런 판매론 같은 패닉세를 주도하기 쉬워져 버렸죠. 다섯 번째로는 말라가는 돈줄 문제인데요. 은행 돈을 지렛대 삼아 덩치를 키워왔었는데 고금리와 위험 징후를 감지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 은행들이 담보 인정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춰 잡으면서 자금줄을 재고 있죠. 이러다 보니 이 모든 사모펀드의 구조적 모순이 고금리 장기화라는 도화선을 만나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이런 미국의 사모펀드 위기가 한국에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까요? 한국은 글로벌 사모대출 시장에 꽤나 큰 손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증권사를 통해 팔린 개인 펀드 잔액만 17조 원에 달하고 여기에 한국투자증권이나 금융사 자체 투자로는 20조 원, 국민연금도 약 10조 8천억 원, 한국투자공사의 약 6조 4천억 원의 투자금까지 합치면 무려 최소 3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미국의 사모펀드 시장에 묶여있죠. 특히 만기가 긴 상품을 선호하는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등 대형 보험사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요. 당장 부실 운용사 펀드에는 노출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태가 도미노처럼 번지면서 이게 자칫 우리나라 건전성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죠. 또한 여러 금융사가 돈을 쪼개 빌려주는 신디케이트론, 일명 공동대출의 특성상 한 곳에 자금이 막히면 바로 차환, 롤오버가 전면 중단되어 기업들이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관도 안고 있죠. 게다가 이 파급력은 환율과 시장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란 사태로 인해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 유가가 연일 급등락하고 있죠. 이러한 글로벌 신용 경제의 공포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위험회피 심리를 극도로 자극하고 있는데요. 결국 투자자들은 모든 자산을 팔아 가장 안전한 달러로 피신하게 되고 있고 이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환율을 달러당 1,500원대까지 밀어올리는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죠. 환율 급등은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지갑 속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인과관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위기가 더 커지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사모대출 펀드런 사태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완전히 똑같은 시스템 붕괴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대체적이긴 하죠. 은행의 직접적인 노출도 익스포저가 과거 서프라임 때 4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김용범 청와대 전 정책실장의 지적처럼 이 사태는 파멸적 위기라기보다는 AI라는 거대한 기술혁명 앞에서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이 도태되고 돈의 흐름이 새로운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 센터 등으로 재편되는 혹독한 옥석 가리기 과정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규제 밖에서 15년간 무려 6배 이상 몸집을 불려온 그림자 금융의 구조적 취약성은 분명한 경고음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깜깜이 평가와 이자 유예로 가려졌던 골문 상처가 고금리 환경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 이상 국내 금융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유동성 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미국의 월가의 사모대출 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